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제기된 초기부터 진상규명 활동에 앞장서온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설명 자료 일부를 좀 화면에 띄워볼 텐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법원은 그 해당 제품의 주성분 CMIT, MIT라는 성분이 폐질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네. 환경부가 앞서서 2018년에 인체 유해성을 확인했고, 예. 또 피해자들도 계시고, 또 검찰도 기소를 했고, 재판부만 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지금 증거가 점점 쌓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2011년 초기에는 CMIT, MIT의 경우에 폐섬유화가 동물 실험에서 확인이 안 돼서 이게 진짜 독성이 없는 거냐 이런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점점 가면서 특히 2016년, 17년 즈음에는 동물 실험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다 보니까 실험 동물도 바꾸고, 그다음에 방법도 점적 실험으로 바꾸고, 또 마침 그 시점에는 피해자들 중에서 폐손상이 1, 2단계가 확인된 분들이 10명이나 넘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증거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번 재판부가 동물 실험에만, 그것도 초기에 동물 실험했던 어떤 그런 제한된 그런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이제 다른 제품이죠. 옥시는 동물 실험 결과가 인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말씀대로 10여 건의 동물 실험 결과가 사실 하나도 인정이 안 됐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 주요 실험 결과도 좀 판결 과정에 누락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말씀드린 대로 PHMG, 그러니까 옥시 제품의 케미칼과 이 애경 제품의 CMIT, MIT 케미칼은 독성의 정도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PHMG가 이제 1000이라면 CMIT, MIT는 10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1입니다. 재판부는 1000처럼 이렇게 확실한 어떤 그걸 가지고 이제 10을 비교했는데, 사실은 1과 비교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1과 비교하면 10배나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피해자 숫자가 옥시보다는 좀 적지만 폐손상이 분명하게 확인되기도 하고 이제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2011년에 나왔던 그런 실험에는, 그러니까 PHMG 실험과 똑같은 방식의 쥐로 똑같은 농도로 이렇게 했더니 CMIT, MIT에는 폐섬유화가 안 나온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2016년, 17년도에 다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보니까 이제 확인이 됐던 것이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도 이미 정부의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확인까지 됐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는 정부의 그 판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피해자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재판부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도 드렸지만, 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는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가 반영이 안 됐다는 주장까지 했는데, 이게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2년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1년 때 이제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폐섬유화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동물 실험 CMIT, MIT에서는 확인이 안 됐었다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논문이 나왔거든요.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논문도 법원에 제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앞부분에 증언했던 것만 가지고 당신이 그런 증거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적시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전문가께서는 근데 초기에는 그랬다. 하지만 나중에 그런 논문이 나와서 제출까지 하지 않았느냐, 왜 그 논문을 인용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지적과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모르는 입장에서 봐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라 여쭤본 거고요. 이례적으로 방금 말씀대로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또 그 전에 있었던 여러 실험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예.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거를 증명을 할 때는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가설을 반박하는 과정,
예, 그래서 그것이 반박이 되지 않으면 그 가설을 인정하는, 그것도 이제 확률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거가 이제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CMIT, MIT가 폐섬유화 및 그 폐독성이 있느냐를 가설을 세워놓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부정이 안 되면은 이 가설은 인정이 되는 건데, 재판부는 이 내용을 거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과학적인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재판부가 우리가 말한 거를 잘못 이해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학의 언어라는 것은 좀 쉽게 단정짓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재판부가 그걸 좀 이해를 잘못된 방식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5% 신뢰 구간에서 이런 방법으로 가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점검을 했더니 그게 부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언어예요. 그런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그걸 이해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피해 신고도 2,000명이 넘고 돌아가신 분도 250여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아까 띄워드린 걸 다시 좀 보여드려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재판부의 얘기입니다. 이 피해자 인정 기준하고 또 형사처벌을 결정하는 유무죄 판단 기준은 좀 다를 수밖에 없다. 뭐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만 피해자분들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글쎄요, 형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보다 분명해야 된다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재판부가 바라보지 못했던 이미 그 기업들이 초기의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안전시험도 하지 않은 그런 제품을 팔았고 엄청나게 팔았고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확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조적으로 이루어지는 동물 실험에 초점을 맞춰서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미 정부가 확인하고 신고받고 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아팠고 죽었느냐라고 이제 항변을 하는 것이죠. 내 몸이 증거다 이런 항변이 참 사실 네. 아프게 들리는데요. 이 판결문을 꼼꼼히 봤더니 이 그러니까 피해 신고자들이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신고자들이 제품명과 사용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정부의 초기 대응 문제랑도 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2011년에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은 첫 제품이 나온 건 1994년입니다. 굉장히 오래 전이죠. 이 제품들이 전부 다 일회용이고 사실은 그 현금으로 사서 쓰고 했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주로 부모들이 샀던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환경 노출 조사라고 해가지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직접 가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자세히 물어도 똑같은 답을 하면 이 사람은 쓴 게 맞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던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그 제품을 썼고 아팠다라는 것이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재판부는 마치 그것이 기억 회상에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하면서 이분들이 명확하게 제품 증거나 아니면은 샀다라고 하는 어떤 그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분들이 이걸 과연 썼다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했는데 바로 그것이 그 기업 측 피고 변호인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이번 재판부가 기업 측 피고인들의 편에 섰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실 이 납득이 안 가는 지난 10년간의 사건의 당사자는 대기업들입니다. 네. SK, 애경, 또 이마트도 있고 네. 피해자분들 주장 가운데는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이 제조 판매 과정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SK가 이걸 만들어서 애경에 공급하고 SK가 자기네 제품을 직접 팔기도 했어요. 초기에 1994년에 당시 유공에서 이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이 독성에 대해서 이제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1994년 10월 달에 의뢰를 하는데 이미 11월 달에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광고를 시작해요. 판매해요. 그러면서 언론 보도 자료에는 그 독성을 확인했는데 인체에 무해하다라면서 사실은 거짓 광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해인 1995년 10월 달에 그 결과가 나와요. 확인할 수 없다.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판매를 중단하고 더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확인된 다음에 판매하는 게 상식인데 그걸 덮어버리고 그냥 계속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공과 SK가 당시 처음 그렇게 팔으니까 다른 회사들은 그런 걸 따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독성 확인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SK 유공이 파는데 잘 팔리고 문제 없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같은 중소기업에 똑같은 제품을 의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소위 말하는 카피 제품들이 수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짓 광고를 했고 또 문제가 나온 뒤에 판매 중단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죠.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이번 재판에서는요, 애경과 SK가 초기에 했던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독성 실험의 내용 이런 것들을 숨기고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형사 재판이었고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생략한 채 동물 실험에만 그것도 피고의 주장만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나온 진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판결입니다. 이제 뭐 판결은 이미 나온 것이고 저희가 그 피해자분들이 느끼는 또 가까이서 보신 당사자가 이제 느끼는 부당함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다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 검찰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2심으로 이제 갈 텐데 오늘 또 제품을 들고 나오셨습니다만 2심 재판부에 꼭 하셔야 될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번에 그 과학자들과 많은 그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사건이 가리키는 그 달을 봐야 됩니다. 그 피해자들을 봐야 됩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보면서 그런 제한되고 편협된 그런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의학적인 과학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7,000명이 넘는 피해 신고자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의 그 5분의 1이 이 제품을 썼고 그중에 10분의 1은 거의 100만 명이 넘는 어떤 피해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어요. 그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 가습기 메이트와 또 이마트 이게 둘 다 이제 CMIT, MIT 제품인데 이런 제품을 과거에 썼고 만약에 가족분들 중에 이제 아픈 사람이 있었거나 특히 이제 사망한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이 문제를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 있는 기업에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셨던 분들의 제보와 신고가 꼭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